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오늘 뉴스는 제가 조금 세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시 뜯어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83 세제 개편안 발표한 지 약 3주 됐는데요. 그런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금을 더 걷느냐 덜 걷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봐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무서운 건 규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정책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부동산 스터디 단톡방이 있습니다. 부동산 뉴스부터 지역, 아파트, 실제 시장 분위기까지 많은 분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혼자 뉴스 보시면서 헷갈리시는 분들은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톡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놨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8월 3일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큰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앞으로 주택 세제는 보유보다 거주를 중요하게 보겠다. 실거주일 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를 기본 12억에서 14억으로 높여주고 세금을 내려주겠다는 거죠. 반대로 비거주일 주택자는 9억으로 낮추겠다. 세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올리고 세부담 상한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서 보유보다는 거주를 훨씬 중요하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집 한 채 있다고 끝이 아니다. 그 집에 실제 사는지를 보겠다. 여기까지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정책 방향은 하여튼 분명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실에 적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직장 때문에 내 집 놔두고 지방 가서 새 사는 사람은, 해외 발령 받은 사람은, 부모님 봉양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나서 부모님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은, 자녀 학교 때문에 내 집 세놓고 학군지 가서 전세 사는 사람은, 내 집은 세를 주고 직장 가까운 곳에 전세 사는 사람은 많죠. 제 친구 중에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에서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온 겁니다. 정부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 발표하기 전에 예상하기 어려웠을까요? 저도 예상했는데 정책 입안자들 전문가분들 예상하기 어려웠을까요? 저는 이게 아쉽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발표해보고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부작용이 있네 하고 다시 고치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은 더 그래요. 왜냐하면 집은 오늘 사고 내일 파는 물건 아니죠. 10년, 20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세 계약도 2년 단위, 갱신하면 4년 단위고요. 아이 학교 걸려있고, 직장 걸려있고, 대출 걸려있고, 노후 계획까지 집 한 채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규칙이 몇 주 만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행동하죠? 일단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집 팔려고 했던 사람도 잠깐 이거 정책 또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 사려고 했던 사람도 또 뭐 바뀌겠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놓으려던 사람도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정책 불확실성의 부작용이죠. 실제로 기사 댓글을 쭉 봤는데요. 저는 욕설이나 정치적인 댓글보다 오히려 이런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더기다.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수시로 바뀐다. 또 하나, 정책의 일관성을 잃으면 국민은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 저는 이 세 댓글이 지금 시장의 심리를 상당히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물론 댓글 여론이 국민 전체 여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의 불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볼 수는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낸다고 화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볼게요. 이번 규제가 완화되면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단기적으로 서울 인기지역 매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83 세제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생각했던 비거주 1주택자가 있었어요. 집값은 많이 올랐습니다. 나는 거기 살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나중에 팔 때 양도세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선택지가 뭐죠? 지금 빨리 팔까? 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뉴스가 나옵니다. 비거주 1주택 규제 완화 검토. 그러면 급하게 팔 이유가 하나 줄어듭니다.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상승장은 매수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늘어나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매물이 줄어도 가격은 움직입니다. 매수자 100명에 매물 100개였는데 매수자는 그대로인데 매물이 70개가 됐다고 해보세요. 그 70개를 놓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서울시장을 볼 때 거래량만 보지 마시고 매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의도 같은 곳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쪽도 봐야 되죠. 정부가 원한 대로 밀어붙이면 문제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게 직접 안 살면 세금을 더 내십시오 라고 강하게 압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주인이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지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었죠? 세입자. 집주인이 들어가면 세입자는 쫓겨납니다. 결국 전월세 매물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방향 굉장히 묘한 거예요. 강하게 하면 전월세 시장 불안해지고 풀어주면 매매 시장 매물이 줄어들고 한쪽 누르면 한쪽 튀어나오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 어려운 겁니다. 내버려 둬라 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애초에 정책 설계를 조금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실거주를 유도하고 싶다면 비거주 1주택자를 강하게 때리는 방식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거주자에게 더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벌을 주는 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혜택을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투기 수요를 막고 싶은 거라면 1주택자 전체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볼 게 아니라 실제 투기성이 강한 수요를 정교하게 겨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주택자의 삶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이죠.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지방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집이 한 채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실수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 하나로 사람을 딱 잘라버리면 정책은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외 하나 만들고 예외에 예외를 또 하나 만들고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한 장짜리였던 정책이 나중에는 정말 누더기가 됩니다. 댓글에서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집값을 세금으로만 잡으려고 하면 계속 이런 문제는 생길 거예요. 세금을 올리면 매도를 할 것 같죠. 안 팔고 버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실거주 유도하면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 같죠.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대출 막으면 집값이 내려갈 것 같죠. 현금 많은 사람끼리 시장이 형성되고 저가 아파트의 수요는 더 늘어납니다. 부동산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시장이에요. 정책을 하나 만들면 그 사람은 그 정책에 맞춰서 다음 수를 둡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거. 재건축이 필요한 곳은 속도를 내서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필요한 것은 사업성을 만들어주고 교통망에 필요한 것은 빠르게 교통 확충을 해주고 저는 이게 전공법이라고 봅니다. 세금과 대출 조절 필요하죠. 하지만 그게 주인공이 돼서는 답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기사에서 저는 상당히 재밌는 대목을 봤어요. 세제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금융에서는 내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방침을 유지할 거다. 이거 이상합니다. 한쪽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도 사정이 있으니 세금은 다시 보자.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전세대출은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호한다는 겁니까? 규제한다는 겁니까? 실수요입니까? 투기입니까? 뭡니까? 부처마다 답이 다르면 시장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부동산 정책 세금 따로, 대출 따로, 공급 따로 보면 안 되죠. 한 사람이 집을 살 때 세금도 보고, 대출도 보고, 전세도 보고, 앞으로의 집값도 예측을 하고,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앞으로 시장에서 제가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거주일 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둘째,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어디까지 수정될 것인가? 그리고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정책 수정 이후에 서울 핵심 지역 매물이 줄어들 것인가? 저는 이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만약 규제 완화가 확정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여의도 중심으로 매물이 다시 감소한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물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세제 완화 하나만으로는 시장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결국 뉴스 제목보다 실제 매물 숫자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건 댓글이 정말로 너무 궁금한 질문인데요. 1주택자는 자기 집에 실제로 사느냐, 세를 주느냐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댓글에 딱 두 가지 중 하나만 골라주세요. 1주택자여도 실거주가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2. 실거주와 상관없이 1주택자는 동일 세금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댓글에 이유도 같이 적어주세요. 비거주 1주택 투기라고 보면 1번, 비거주 1주택 투기가 아니다. 그럴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2번입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서울과 지방, 실거주와 비거주자에 따라 의견이 완전히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댓글 한번 제대로 토론해봅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뉴스가 나오면 정부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래서 집값과 전세가 어떻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게 부동산 뉴스를 보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제 채널 구독해 두시면 계속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부동산 스터디 단톡방 있죠? 벌써 1,800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부동산 뉴스, 지역, 아파트, 실제 시장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세요. 고정 댓글에 단톡방 링크 달아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땅 무슨 땅이었습니다.